이 캘리그라피 수틀 액자에서 사용된 프랑스 자수 스티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여기 하얀 꽃과 핑크색 꽃에 보이는 레이지 데이지라는 스티치와 작은 꽃들 보이나요? 파란 꽃. 요거는 프렌치 너트라는 스티치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요 줄기 보이세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라는 프랑스 자수의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스티치를 배워볼 거예요. 우선 바늘은 천 아래에 놓고 위로 통과시켜 주세요. 다 당겨 주셔야 되고요, 끝까지.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잡아서 꽃잎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바늘이 나왔던 통과했던 그 구멍 바로 옆부분, 너무 멀리 하지 않고 바로 옆부분에 바늘을 넣고요. 위에서 아래로 넣고 꽃잎 바깥이 아니라 이 꽃잎 모양의 안쪽으로, 실의 안쪽으로 바늘을 뽑아줍니다. 통과시켜줍니다. 천천히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나온 실을, 이거 봐요. 움직이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 꽃잎 모양의 바깥 부분에 찔러줍니다. 이렇게 꽃잎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죠? 한번 꽃을 완성해 볼 거예요. 큰 원과 작은 원 중에서 작은 원에서 바늘이 아래에서 위로 나와야겠지요. 이렇게 나오고 다시 왼손으로 잡아서 꽃잎 모양을 하나 만들어주고 바늘이 나온 구멍 바로 옆을 찔러서 바깥으로 나올 때 이 바깥 원, 도안의 바깥 원 쪽으로 바늘이 나와주면 됩니다. 바늘이 꽃잎 모양의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 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늘이 실이 걸리겠죠. 이렇게 걸리겠죠.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잘 잡고 고정을 시켜야 되죠. 이 동그란 꽃잎의 바깥쪽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통과시키면 꽃잎 하나가 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원을 다 빼곡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으로 다시 처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실이 다시 왼손으로 실을 잡고 꽃잎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구멍 나온 실이 나왔던 바늘이 통과했던 구멍 바로 옆을 찔러서 찌르고 바늘이 나오는 부분은 이 큰 원이 되겠죠. 실은 이렇게 실 안쪽에서 바늘이 나와야 됩니다. 동그란 꽃잎 모양의 안쪽에서 이렇게 바늘이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꽃이 고정이 안 되니까 이 꽃잎 모양의 바깥쪽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작은 원에서 바늘은 천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왔고요. 왼손으로 실을 잡고 꽃잎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나온 구멍 옆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바늘 끝이 다시 나오는 부분은 큰 원이 되겠죠. 큰 원이 되는데 이 꽃잎 모양 실의 안쪽으로 바늘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늘이 실 안에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자,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꽃잎 모양 동그랗게 지금 모양이 생겼는데 꽃잎 한 장이 요거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변형이 안 되고 꽃잎이 고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다시 시작했던 데까지 돌아와 주면 됩니다. 방금 술을 하나 놓았어요. 꽃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할 때는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의 마지막 실이 보이겠죠. 마지막 끝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실을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바늘을. 그리고 쭉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지죠. 이렇게 꽃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될 때마다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실이 다 풀리게 되니까 꼭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번에는 프렌치 너트라는 스티치를 배워볼 건데요. 이 파란 꽃과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양들이 스티치가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프렌치 넛입니다. 특히 아까 도안에서 보면 이 큰 꽃 있죠? 이 안에 동그란 스티치 보이시나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배우게 될 프렌치 너트 스티치입니다. 도안으로 보면 이 작은 동그라미들은 모두 프렌치 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렌치 넛 스티치의 도안을 그려보았어요. 실을 매듭을 꼭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늘은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바늘은 천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통과시켜줍니다. 통과한 실 옆에 바늘을 가까이 대고요. 이렇게 옆으로 대고 바늘에 실을 한 번 감았고요. 2번 감았고요. 3번 감아 볼 거예요. 이렇게 3번 감아주세요. 이 실을 왼손으로 잡은 이 실을 놓치지 말고요. 다시 바늘을 아까 통과시켜 나왔던 바늘 바로 옆에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놓치지 않고 왼쪽 실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놓고 다시 한번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키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처럼 나오죠? 동그랗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실 옆에 바늘을 놓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한 번 감고 2번 감고 3번 감아주세요. 2번 감아도 되고 3번 감아도 되고요. 4번 감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많이 감을수록 동그란 도너츠 모양이 좀 더 커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바늘 나온 곳 옆에다가 찔러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나왔던 바로 옆부분에다가 찔러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잘 되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바늘은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주고 실을 왼손으로 잡고 바늘에 1번, 2번, 3번 감아주세요. 감겼나요? 감고 바늘이 통과돼서 나왔던 구멍 바로 옆에다가 찔러서 바늘을 천천히 잡아당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나올 거예요. 뒤집어서 마무리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동그란 원을 실로 동그란 원을 만들고요. 만들었나요? 이렇게. 그리고 바늘이 동그라미를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쭉 잡아당기면 풀리지 않게 매듭이 지어지겠죠. 이렇게 보이죠? 다음은 꽃 줄기 부분에 해당하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2겹을 사용할 건데요. 2겹을 잘 모아서 바늘에 통과시켜주면 되겠죠. 바늘 구멍에 통과시켜서 한쪽은 실이 좀 길게 남게 하고요. 한쪽은 좀 짧게 남게 해주세요. 너무 짧게 나오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이 풀리죠. 바늘 구멍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너무 짧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듭을 지어주고요. 배웠습니다. 매듭 짓는 방법. 이렇게 천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줄기의 그 방향이 가로 형태로 놓으면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로 놓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놓지 않고요. 바늘을 한 땀 딸 건데요. 대략 한 1cm 좀 안 되게 1cm가 넘지 않게 해주시고, 얘를 지금 바늘을 넣고요. 다시 반이 나올 건데, 나오는 거는 딱 반 정도? 요 거리에 반 정도가 나오게끔 해주세요. 왼손으로 실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실을 왼손으로 잡고 바늘 땀을 딸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아까 반 정도에서 나왔던 요 거리 있죠? 여기서부터 한 1cm로 생각하면 돼요. 1cm 정도 해주고, 바늘 나오는 구멍은 이렇게 같은 구멍에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뜨고 같은 구멍.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반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늘이 다시 통과해 나오지 않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찔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뺄 거예요. 다 되었으면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뒤집어 보면 보이나요? 뒷면에 스티치가 똑같죠? 일자로 박혀 있죠? 네, 이렇게 박혀 있어야 제대로 된 아웃라인 스티치가 됩니다. 항상 끝날 때는 마무리를 한다 그랬어요. 마무리 어떻게 했을까요? 매듭 지어야겠죠? 동그라미 원을 실로 동그라미 만들어주고, 동그라미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바짝 만들어서 꼭 잡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설계해 주시면 돼요. 스티치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면 완성. 다시 앞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약간 사선 모양으로 쭉쭉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줄기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도안을 보면 맨 밑에 있는 줄기도 있고요. 이렇게 잎사귀들이 있는 줄기도 있죠. 여기에 있는 줄기도 방금 배웠던 아웃라인 스티치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잎사귀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배웠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도안을 그려져 있다면 우선 먼저 아웃라인 스티치를 먼저 합니다. 중심에 있는 직선을 먼저 작업할 거예요. 아까 배운 대로 위에부터 시작을 할게요. 1cm 정도 땀을 뜨고요. 요 거리에 반 정도 되는 위치에 바늘이 다시 나옵니다. 위로. 다시 왼손으로 실은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부터 1cm 정도 땀을 뜨고요. 아까 했던 바늘 나왔던 여기 있죠? 요 끝으로 바늘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뜨고
끝나는 위치에서 바늘이 나오고, 그리고 끝나는 위치에서 바늘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은 바늘 다시 천 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 쭉 찔러만 주면 돼요. 이렇게 아웃라인 스티치가 됐지요? 그럼 요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 잎사귀를 레이지 데이지로 할 거예요. 그럼 복습하는 거죠. 한번 바늘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왼손으로 실을 잡아서 꽃잎 모양 만드는 거죠. 이렇게 나왔던 바늘의 옆부분을 찔러 놓고 꽃잎 끝에 바늘이 나오면 되겠죠. 보이나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 한번 고정시켜 줘야겠죠. 네. 이렇게 비워둬도 되고요.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왼손으로 실을 잡아서 잎사귀에 그 꽃잎 모양처럼 만들어주고 나왔던 부분 바로 옆에 바늘이 올라왔던 부분 바로 옆을 찔러 놓고 자 여기 모양 끝에 바늘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찔러 넣어 주셔야 되죠. 바깥으로 고정되게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거고요. 사이를 비워도 되고 선생님이 한 예지 작품에는 완성 작품에는 잎사귀가 가득 차 있어요. 보이나요?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메꿔준 거예요. 레이지 데이지를 두 번 놓은 거죠. 같은 자리에서 여기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크기를 좀 작게 해도 괜찮아요. 아까 했던 것보다 이 안을 메꿀 거거든요. 조금 더 작게 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돼요. 메꿔지는 거 보이세요? 아까보다 더 좀 메꿔졌죠? 이런 방법으로 잎사귀와 그 줄기와 잎사귀들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색이 메꿔진 잎사귀와 안이 비어져 있는 잎사귀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렇게 캘리그라피 수틀 액자에서 사용된 프랑스 자수 3가지 스티치를 모두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다발에 있는 리본 장식을 설명할 건데요. 노란 실을 천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잘랐어요. 이 리본을 만들 건데 리본에 끝자락 있죠. 양 끝자락이 있는데 이게 한 손가락으로 한 3마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른 실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둘, 3마디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꼭 잡고요. 또 손가락 3마디 이용해서 한 번 감았고 2번 감았어요. 됐나요? 2번 감겼으면 손을 살짝 빼서 이렇게 양 끝을 잡아주세요. 그 감은 부분을 양 끝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감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짚습니다. 손으로. 그럼 리본 모양이 돼요. 조금 더 긴 건 나중에 가위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모양을 잘 잡고 줄기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같은 색상의 실을 끼워주고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보이나요, 매듭? 매듭을 지어줬다면 이 모양 만든 거를 잘 올려놓고 이 가운데 부분을 바늘의 실로, 같은 색상의 실로 찝어줄 거예요. 자, 천 밑에서 바늘이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하고 여기를 잘 잡고요. 가운데를 아주 잘 잡고 이런 식으로 다시 아래로 찝습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지죠. 여러 번 해주시면 더 튼튼할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넉넉하게 여러 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더 튼튼하게 리본이 잘 붙어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또 내려가고 다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상 뒤집어서 매듭을 지어야겠지요. 리본 모양 됐나요? 예쁜 모양으로 잘 다듬어주고 예쁘게 모양을 잘 다듬어주고요. 리본을 다듬어주고 원하는 길이로 너무 길면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티치를 배웠고요. 그림 도안은 변형하셔도 괜찮아요.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 빠져도 괜찮고 더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되겠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